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45번째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소진은 조항에게 이의를 보고하고 많은 돈과 술을 마련해주면서 사람을 보내 몰래 장리를 따라가도록 하여 같은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가까이 지내고 수레와 말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장에게 필요한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누가 돈을 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장인은 진나라 해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왕은 즉시 그를 등용하여 객경으로 삼고 그와 함께 제후를 공략하는 계획을 세웠다. 소진의 문객이 임무가 완성된 것을 보고 장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장이가 말했다. 내가 당신의 도움으로 이제 비로소 기하게 되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떠나려 하십니까? 그러자 문객이 대답하였다.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 바로 소진 선생이 있습니다. 소진 선생은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 합종이 깨어질 것을 염려하여 당신이 아니면 진나라의 대권을 장악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러 당신께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연후에 저를 시켜 몰래 당신에게 비용을 대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 소진 선생의 생각입니다. 이제 당신이 중용되었으니 저는 조나라로 돌아가 소진 선생께 이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장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에 맞지 않았다. 아, 이러한 계모는 이미 내가 훈련받은 것들이요. 그러나 나는 발견하지 못했으니 내가 소진 선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나는 이제 막 임용되었으니 또 어떻게 조나라 공략을 도모할 수 있겠소. 소진 선생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소진 선생이 정권을 맡고 있는 한 내 어찌 감히 조나라를 공략할 생각을 할 수 있겠소. 더구나 소진 선생이 있는데 나 장이가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소. 장이는 진나라 상국에 임명된 뒤 옛날 보석사건으로 원한을 맺히겠던 초나라 재상에게 편지를 써 경고하였다. 예전에 그대와 함께 술을 마셨을 때 나는 보석을 훔친 일이 없는데도 그대는 나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 고문을 가했다. 그대는 그대의 국가를 잘 지켜보시라. 나는 반드시 그대의 도성을 훔치겠다. 장이 연행책을 펼치다. 그 후 장이는 총나라를 평정하고 위나라를 공개하여 대파하는 등 공적을 올렸다. 장이가 진나라의 상국이 된 지 6년 후 그는 진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위나라에 가서 위나라 상국이 되었다. 그는 위나라 하여금 먼저 진나라를 섬기게 한 뒤 다른 나라들도 위나라를 본받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위나라 왕은 장이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분노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위나라의 고국과 평주 도성을 빼앗고 또한 몰래 장이에게 사람을 보내 과거보다 더 융성한 대우를 해주었다. 장인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 복명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나라에서 4년을 더 머물렀다. 그때 위나라 양왕이 세상을 떠나 애왕이 즉위하였다. 장인은 또 애왕에게 진나라를 섬기도록 권하였지만 애왕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장인은 엄밀히 진나라로 하여금 위나라를 치도록 하였다. 위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그 이듬해 제나라도 위나라에 침공하여 관진에서 위나라를 격파했다. 진나라는 다시 위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먼저 한나라를 공격해 8만 명을 참수함으로써 각국 제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이 기회를 틈타 장이가 위나라 왕에게 말했다. 위나라는 국토가 사방 천리가 못되며 군사는 30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토는 사방이 평탄하여 제후들이 사방에서 공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큰 하천에 가로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신정에서 대량까지 200리에 불과하여 전차든 보병이든 모두 힘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한나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조나라와 척경하였고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경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는 사방을 지켜야 하고 병력을 지키는 병사는 10만 명 이상입니다. 위나라의 지사는 예로부터 그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만약 위나라가 남쪽으로 초나라와 좋은 관계가 되고 제나라와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제나라가 곧 동쪽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또 동쪽으로 제나라와 좋은 관계가 되고 조나라와 좋지 않게 되면 조나라가 곧 북쪽으로부터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와 불화하게 되면 한나라가 곧 위나라의 서쪽을 공격할 것이고 초나라와 불화한다면 초나라가 곧 위나라의 남쪽을 공격할 것입니다. 실로 4분 5일의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왕을 위한 계책으로는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진나라를 섬기면
초나라와 한나라는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근심이 없다면 대왕께서는 베개를 높여야 하고 편히 주무실 수 있고 나라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게 됩니다. 지금 진나라가 가장 쇠약하게 만들려는 나라는 바로 초나라입니다. 그런데 초나라를 가장 쇠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초나라가 부유하고 강대하다는 명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공허합니다. 초나라의 군사는 많다고 하지만 싸움에 임하여 쉽게 패주하고 굳건하게 싸우지 못합니다. 합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만 치고 정작 믿을 만한 사람은 적습니다. 제후 한 사람만 설득하여 붕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하에 유세하는 사람들은 모두를 밤낮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합종의 장점을 선양함으로써 일국의 군주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일반 군주들은 그들의 달배를 찬양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 어찌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덧차니 깃털도 쌓으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물건도 많이 적재하게 되면 술의 축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게 만들고 많은 사람의 비방은 뼈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신중하게 국가의 대계를 결정하기 바라오며 또한 신이 사직을 하고 위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애왕은 드디어 합종의 맹약을 배반하고 장의를 통하여 진나라의 화평을 청하였다. 장의는 돌아가서 여전히 진나라의 장국으로 일했다. 3년 뒤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배반하고 합종책을 따랐다. 진나라는 위나라를 공격하여 고국성을 빼앗았다. 이듬해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숨겼다. 600리냐 6리냐. 진나라는 제나라 공격을 준비하였다. 제나라는 초나라와 함께 모두 합종에 참가하고 있었고 양국 관계도 친밀했다. 그래야 이 진왕은 장의를 초나라에 방인하여 초나라 재상을 맡도록 하였다. 초나라 희양은 장의가 초나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좋은 숙소를 준비하고 직접 숙소까지 가서 장의를 만났다. 벽지에 낙후된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어떠한 좋은 계책이 있겠는지요? 그러자 장의가 대답했다. 대왕께서 진실로 제 의견을 들어줄 수 있으시다면 먼저 제 나라와 내왕을 단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나라는 상과 일대 600리의 토지를 초나라에게 드리고 또 진나라의 공주를 보내 대왕의 처자가 되게 하여 영원히 형제가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차 북쪽으로 제나라를 약화시킬 수 있고 서쪽 진나라에게도 유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고 장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대신들도 모두 축하했으면 유독 진진만은 반대하였다. 왕이 크게 화를 내며 그를 나무랐다. 과인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600리의 땅을 얻어 모두 축하하는데 왜 그대만 불만인가? 그러자 진진은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에는 상과 의 땅은 전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진나라와 제나라가 연합할 것입니다. 일단 제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면 초나라의 환난은 필연적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라 묻자 진진은 진나라가 초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나라가 제나라라는 동맹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나라와 단절하면 우리만 고립될 것입니다. 진나라가 왜 고립무원의 나라에 600리의 땅을 주겠습니까? 장의는 진나라에 돌아가 반드시 폐하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소견으로는 끝으로는 제나라와 단교하는 척하면서 사자를 장의에 붙여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진나라가 정말 땅을 주면 그때 제나라와 단교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땅을 주지 않아도 제나라와의 동맹이 유지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 말하였다. 한편 진진은 사족을 비유해 초나라 장군을 설득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초나라의 소양이라는 장군이 위나라를 격파하고 연이어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때 진진이 소양을 만나 설득하였다. 초나라의 어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술꾼들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여럿이 먹으면 좀 부족할 성취뿐인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모두 먹도록 하자. 지금부터 뱅그림을 빨리 그리는 사람에게 술을 몽땅 준다. 내기가 시작되어 이었고 뱅그림을 가장 빨리 그린 사람이 왼손에 술병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아직 그림을 손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술은 내 것이야. 지금 다리까지 그리고 있네. 그러나 그 다리가 채 그려지기도 전에 그 다음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술병을 빼앗았다. 뱀에 무슨 다리가 있는가? 다리까지 그렸으니 이건 뱀 그림이 아니라네. 다리까지 그린 사람은 그만 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은 초나라의 최고 벼슬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 나라를 격파한다고 해서 무엇이 더 나오겠습니까? 싸움에 항상 이기기만 하지만 거쳐야 될 때 거칠 줄 모르는 사람은 몸도 죽고 관직도 뒷사람에게 뺏기는 법입니다. 이는 바로 사족을 그린 자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초나라 왕은 진진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들은 입을 닥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과인이 땅을 받아서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초나라 왕은 초나라 재상의 인수를 장에게 주고 많은 선물도 주었다. 그리고는 변경을 폐쇄하여 제나라와 당기하고 장군 한 명을 하여금 장의를 수행하여 진나라에 가도록 하였다. 장의는 진나라에 돌아가자 일부러 수레권을 놓쳐 수레에서 떨어진 후 석 달이나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 왕은 장의와 과인이 제나라와 당교한 것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곧 장사를 송나라에 파견하여 송나라의 부재를 빌려 제나라로 가 제나라 왕을 매도하였다. 크게 화가 난 제나라 왕은 스스로 진나라의 신하로 청하며 진나라의 화친을 청하여 진나라와 제나라와의 국교가 맺어졌다. 그때서야 비로소 장의가 몸이 앉게 되었다며 조정에 나타나 조나라 사자에게 말했다. 제가 진앙에게 하사한 6리의 땅이 있으니 약속한 대로 대왕께 드리리다. 그러자 초나라 사자가 놀라면서 제가 대왕의 사명을 받잡고 상과 의 600리의 땅을 받게 되는데 6리는 들어본 적이 없소라고 말했다. 사자가 곧대 귀국하여 초나라 왕에게 보고하자 노발대발한 왕이 당장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치려고 했다. 이때 진진이 급히 달려와 말했다. 저 진진이 이제 입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땅을 떼어주어 진나라의 비위를 맞춘 후 진나라와 힘을 합쳐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에 준 땅을 대신 제나라로부터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왕의 나라는 아직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에도 묵살했다. 그리고는 장군 굴개를 시켜 당장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하지만 진나라와 제나라가 연합하여 초나라를 공격하자 8만의 초나라 병사가 목숨을 잃고 굴개도 전사했다. 또한 단장과 합중 일대의 토지도 뺏겼다. 초나라 왕은 다시 더욱 많은 군사를 동원해 진나라를 척결하여 남진에서 대전투가 벌어졌다. 그 나라 초나라는 참패를 당하였다. 결국 초나라는 진나라에게 2개의 성을 할행하고 강화를 맺었다. 장이 스스로 사지로 가다. 진나라 왕은 초나라 금정 일대 땅을 욕심내 무관 밖의 땅 밖의 토지와 바꾸자고 제의하였다. 초나라 왕은 나는 땅을 바꿀 생각이 없다. 다만 장이만 보내준다면 진왕에게 금정 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진나라 왕은 장의를 내심 보냈으면 하지만 초나라가 그를 죽일 것이 뻔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의는 스스로 초나라에 가겠다고 하셨다. 진나라 왕은 초나라 왕이 그대에게 속은 짓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복수를 하려는 것인데 어찌 갈 수가 있겠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의가 말했다. 진나라에 비해 초나라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상이라는 자와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는 초나라 왕의 부인 정수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초나라 왕은 그 여자의 말을 모두 들어줍니다. 또 제가 대왕의 임장을 가지고 가는데 초나라가 어찌 감히 저를 죽이겠습니까? 설사 제가 죽는다고 해도 그 대신 진나라가 검정 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장의는 초나라로 떠났다. 그가 초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초회항은 그를 곧장 붙잡아 가두고 그를 죽이려 했다. 근상이 바삐 정수 부인에게 달려갔다. 큰일입니다. 이제 대왕의 총에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정수 부인이 무슨 말이오?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근상은 진나라 왕은 장의를 몹시 신임하는데 대왕께서는 그를 없애라 하십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반드시 상륙이 때 6개의 현을 초나라에 주고 또 미인을 초나라 왕에게 시집 보내며 거기에 진나라 궁궐의 노래 잘하는 여자들을 붙여서 보내 장의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대왕은 토지를 중시하고 또 진나라를 존중하여 진나라 여자는 반드시 총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께서는 냉대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장의를 석방시켜야 합니다. 정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밤낮으로 매달리며 신청했다. 신하가 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진나라가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장의를 보낸 것은 대왕을 매우 존중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의를 죽인다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초나라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저희 모자는 진나라의 손에 생선처럼 토막나기 싫습니다. 부탁이 오니 저희를 강남 땅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초왕은 매우 후회를 하고 곧 장의를 사면하고 이전처럼 정중하게 대우하였다. 합종론자들은 약한 나라를 모아 강대국을 공격하면서 경솔하게 전쟁을 벌이게 하여 나라가 가난해도 자주 군대를 일으키게 합니다. 실로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드디어 멸망시키는 사술에 불과합니다. 진나라는 서쪽으로 파촉이 있어 큰 배에 곡식을 싣고 출발해 강물을 타고 내려오며 열흘이 못 되어 초나라 한간에 닿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지대의 동쪽에 있는 섬들은 모두 꼼짝 못하고 수비에 급격하게 되며 금정과 무군의 땅은 이미 초나라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상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